어머니, 그 말씀이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이술래 올해 72. 45년을 종갓집 며느리로 살아온 여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대에서 끝내. 창밖으로 늦가을 빗소리가 내리쳤다. 형광등 아래 차려진 제사상. 그리고 향, 연기, 모든 게 갑자기 낯설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은정이 굳은 표정으로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큰아들 정국은 숨을 멈췄고 막내딸 지은은 스마트폰을 든 채 엄지손가락을 멈췄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45년을 모셨는데. 그래. 45년이야. 술래는 고개를 들어 조상 사진 쪽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아무 눈물도 없었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손이 고요했다. 이 파국은 사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3년 전 10월. 술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 부엌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확인하는 것. 제수 준비에 빠진 재료는 없는지. 손이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고사리 삶은 것, 도라지 무친 것, 동태포 손질해 둔 것을 확인한다. 냄새가 난다. 참기름과 간장, 거기에 쌀뜨물 냄새가 섞인 오직 제삿날 새벽에만 맡을 수 있는 냄새.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다 잘 되어가고 있네. 술래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아파트 복도에서 이따금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45년을 해온 일이니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손이 알아서 나무를 짚고 발이 알아서 가스레인지 앞으로 옮겨갔다.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체념이었다는 걸 그녀는 그때 몰랐다. 제삿날 오후 며느리 은정이 도착했다. 큰아들 정국의 아내. 결혼 15년 차. 손에 슈퍼마켓 비닐봉지를 2개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어? 어서 와. 은정은 봉지를 내려놓고 부엌 안을 둘러봤다. 그릇들이 나뉘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물 3가지, 전 2가지, 탕 하나.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었다. 은정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어머니 혼자 다 하셨어요? 응. 뭘 늘 하던 거지. 그래도 저희가 일찍 왔어야 했는데. 술래는 대답하지 않고 전을 뒤집었다.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은정이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묶으며 옆에 섰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앉아 있어. 어머니, 앉아 있으라고. 짧은 침묵. 은정이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 술래는 뒤집개를 내려놓지 않았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주름진 손. 그 손이 잠깐, 아주 잠깐 멈췄다. 왜 나는 앉아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까? 술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전 뒤집는 냄새 속에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제삿날 저녁. 정국이 왔다. 그리고 막내 지은이도 내려왔다. 지은은 서울에 살면서 이날만큼은 내려왔다. 엄마 나왔어. 지은은 언제나 큰 소리로 들어왔다.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은 목소리. 술래는 환하게 웃었다. 어서 와 우리 지은이. 식탁에 앉아서 지은이 말했다. 엄마 이번에 친구 엄마 집에 갔는데 있잖아. 거기는 제사를 안 지낸대. 그냥 가족끼리 식당 가서 밥 먹고 끝이래. 요즘 그런 집 많다더라.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다. 지은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옮겼다.
술래는 부엌으로 가서 국자를 들었다. 탕을 저으려다가 그냥 멈췄다. 그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나 국자가 냄비벽에 한번 딸깍 부딪혔다. 정국이 무심코 신문을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은정은 나무를 다듬다 말고 술래의 뒷모습을 한 박자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메모가 붙어 있었다. 기재사 4월 18일, 6월 12일, 12월 3일. 날짜가 12개. 1년에 12번. 그리고 창밖을 한번 봤다. 하늘이 조금 흐려 있었다. 그해 겨울. 술래는 무릎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무릎. 5년 전부터 아팠지만 제사 때 오래 서 있어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미뤄왔던 수술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취에서 깨어나던 순간 술래가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다. 12월 제사는 누가 해? 간호사가 잠깐 멈칫했다. 환자분 지금 수술 끝났어요? 좀 쉬세요? 아니, 12월 30일에 제사가 있거든. 내가 못 움직이면. 정국 씨한테 연락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고기는 냉동실 왼쪽 칸에 있고 저는. 어머니,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일단 주무세요. 술래는 눈을 감았다. 병원 형광등 빛이 눈꺼풀 너머로 새어 들어왔다. 천장이 하였다. 마취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몸이 무거웠다. 내가 없으면 제사가 되기는 할까? 제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지나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3초가 45년을 흔들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술래는 처음으로 제삿날 부엌에 서지 않았다. 정국과 은정이 뭔가를 해왔다. 저는 조금 탔고 나물은 간이 싱거웠고 탕은 술래의 것과 달랐다. 그래도 제사는 되었다. 조상님들은 내려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아무도 몰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퇴원 후 술래는 냉장고 메모를 한참 바라봤다. 12개의 날짜. 그리고 처음으로 그 종이 밑에 작은 글씨를 하나 더 적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메모. 단 2글자. 마지막.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술래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왔다. 첫 번째, 제삿날 일주일 전부터 재료를 사러 다니던 습관이 사라졌다. 사흘 전으로 줄었다가 이틀 전이 됐다가 어느 해부터는 하루 전에 한 번만 마트에 갔다. 두 번째, 상에 올리는 음식 수가 줄었다. 원래 12가지였던 것이 10가지가 됐고 8가지가 됐다. 정국이 한 번 물었다. 어머니, 도라지 나물은요? 빠뜨렸나? 뭐 어때? 정국이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세 번째, 술래가 절을 줄였다. 원래 2번씩 절을 올리던 것을 한 번으로. 제사가 끝나고 절하는 시간이 짧아지니 자연히 분위기도 달라졌다. 은정이 눈치채고 지은에게 카톡을 보냈다.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지은은 답장을 늦게 보냈다. 원래 그러셨잖아. 나이 드시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이상한 건 다른 곳에서도 왔다. 술래가 전화를 끊을 때 예전에는 항상 다음 제사 때 봐라고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없어졌다. 술래의 책상 서랍 속 오래된 봉투 하나. 겉면에 나중에 아이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결정적인 건 은정이 발견했다. 그해 여름 술래 집에 들렀다가 부엌 서랍을 열었을 때
반찬통을 꺼내려다 잘못 열었다. 그 서랍 안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 펼쳐보니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다. 2024년 제사 비용 재료비 38만 원, 이동 교통비 6만 원, 전날 숙박비 4만 원. 총 48만 원. 노동시간 총 31시간. 꼼꼼하게 정리된 표였다. 오래된 게 아니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저녁 정국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 방에서 이런 게 나왔어. 정국이 종이를 받아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물어봐야지. 갑자기 무슨 비용을 계산하고 계셨대? 다음 날 정국은 어머니하고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 혹시 제사가 힘드세요? 짧은 침묵.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뭐가 그냥이야? 은정이한테 들었지? 더 긴 침묵. 어머니, 나 지금 바빠. 정국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계산을 하고 계셨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정국은 확신했다. 어머니가 돈 때문에 힘드신 거라고. 내가 앞으로 제사 비용 드릴게. 우리가 다 부담하면 되잖아.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참석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음 제삿날 모든 재료를 사들고 왔다. 이른 아침부터 정국이 나무를 묻혔다. 형편없었다. 은정이 전을 부쳤다. 순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이것을 지켜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침묵을 다행으로 읽었다. 이제 받아들이시는구나. 돈이 문제였던 거야. 하지만 은정은 알아챘다. 순례의 눈빛이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차라리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니, 응, 알았어. 순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한참 후에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너무 작은 소리라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두 번의 제사가 지났다. 정국과 은정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었다. 어머니가 편해지셨다고. 비용을 다 드리니까 좋아하시는 거라고. 그들은 보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 순례의 표정을. 거기에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거기에 있던 건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의 10월 제사상이 다 차려진 저녁. 다들 앉아. 목소리가 달랐다. 자식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순례를 봤다. 할 말이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순례가 말했다. 내 대에서 제사를 끝낸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야. 45년을 모셨는데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내 대에서 제사를 끝낸다. 순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낮고 또렷했다. 3년 됐어. 은정이 입술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지은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엄마, 진짜로요? 진짜로. 왜요? 돈이요? 아니면 몸이 힘드셔서요? 우리가 더 잘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정국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손이 식탁을 짚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어머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 어른들도 계시고 친척들도. 친척들이 하면 되지.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빗소리만 들렸다 말해야 할까? 전부 다 말해야 할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돈 문제라고 생각할까? 몸이 힘들어서라고. 어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너 잘못 없어. 그럼 왜요? 어머니 왜요? 순례가 오래 침묵했다. 창밖 빗소리. 향 연기가 천천히 퍼졌다. 제사상 위에 사진. 시아버지 그 위에 증조부. 순례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얼굴들. 순례가 입을 열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다 꺼낼 수 없어. 일단 제사 지내자. 어머니,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얘기해. 자식들이 서로를 봤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순례의 눈빛이 단호했기 때문에 아무도 더 묻지 못했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순례는 절을 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몇 번 절해야 할지. 그냥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사가 끝났다. 순례는 책상 서랍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자식들 앞에 내려놓았다. 열어봐. 안에는 종이들이 여러 장 있었다. 펼쳤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날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각 날짜 옆에 짧은 글들. 1979년 10월 14일. 첫 제사. 손이 너무 떨려서 전을 2번 태웠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셨다. 1983년. 지은이 뱃속에 있을 때 제사. 서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구역질 참았다. 1991년. 정국이 고3이었다. 수능 이틀 전인데 제사 때문에 공부 안 된다고 힘들어했다. 2005년. 처음으로 제사를 없애버릴까 생각했다. 무서웠다. 정국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이게 제사 일기. 제삿날마다 적은 것들. 짧게 한두 줄씩. 은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은이 종이를 한 장 집어 읽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몸이 힘든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45년의 기록이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의 기록. 독자 시청자 반응, 아, 그래서 비용을 계산했던 거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계산해 본 거구나.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국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 일기를 왜 썼어요? 기억하려고. 뭘요? 내가 살았다는 걸.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삿날이면 나는 없어. 어머님 며느리가 있고 집안 마지가 있고 딸 지영이도 있는데. 이순례는 없어. 그게 싫었어. 정국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적었어. 내가 여기 있었다고. 내가 전 태웠고 내가 구역질 참았고 내가 울고 싶었다고. 은정이 흐느꼈다. 어머니, 울지 마. 불쌍한 게 아니야. 순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맑았다. 불쌍한 게 아니라 이제 됐다는 거야. 45년 했으면 됐지. 나도 살아야지. 지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순례가 지은을 봤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받은 제사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자식들이 굳었다. 이건 지은이 거야.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다. 내가요? 중학교 때 일기장에서 찢어낸 거야. 내가 모르게 뺐어. 언제요? 20살 때쯤. 방 정리하다가. 자기가 쓴 글씨. 중학생의 삐뚤빼뚤한 글씨. 나는 이걸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어. 내가 지금 뭘 물려주고 있는지. 45년의 진짜 이유. 며느리가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딸에게 같은 걸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정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일기를 쓴 거예요? 응. 그래서 제 도움을 받지 않으셨던 거구나. 받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지은이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내 일기를 갖고 계셨던 거구나. 나를 위해서. 술래가 말했다. 다들 잘 살아. 제삿날 대신 그냥 모여서 밥 먹어. 살아있을 때 밥 먹는 게 낫지 죽고 나서 밥 받는 게 낫냐. 지은이 먼저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다. 정국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은정이 조용히 일어나 술래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았다. 향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다 흩어졌다. 조상 사진 속 얼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래 여기 서 있었는지. 그날 이후 냉장고 문이 메모는 사라졌다. 12개의 날짜가 적힌 그 종이. 대신 그 자리엔 새 메모가 붙었다. 딱 2줄. 이제 됐다. 잘 살자.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